본 강의는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유튜브 한강 아카데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강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지도사 바이블 1차 공통필수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 2017년 기출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제조물 책임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제조업자란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유통상의 결함이 있다. 틀렸습니다. 유통상의 결함은 없죠. 제조물의 결함에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4번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결함이라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모든 조항은 교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6번에 기출된 제2조 정의는 제조물, 결함,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문제에서 나오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에서 나왔었죠. 두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물의 성명, 상호, 상표 또는 그 밖의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에 해당됩니다. 27번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의 학습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강도의 원리, 자극이 강할수록 학습이 보다 더 잘 된다. 맞죠? 2번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조금 앞서거나 동시에 주어야 강화가 잘 된다. 맞죠? 3번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강화가 잘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일관성의 원리. 일관된 자극을 사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불확실성의 원리. 학습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 틀렸죠. 불확실성의 원리는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의 학습 원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블로프 조건 반사설 학습 원리는 문제에서 나온 강도의 원리, 시간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로 구분되고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8번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TWI의 교육훈련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작업준비 훈련은 TWI의 교육훈련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작업지도훈련, 작업방법훈련, 인간관계훈련, 작업안전훈련이 TWI의 교육훈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것은 산업안전 일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매우 빈출되죠.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개월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8명 발생한 재발생 사업장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수립 제출 대상이 아니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산업지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지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앞서 설명드린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입니다.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 있겠습니다. 2번은 산업재율이 2.5배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이죠. 해당되고요. 3번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직업성질병자 3명 이상이면 해당되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아까 4호에 규정되어 있었죠. 3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해당 문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맞는 설명이죠. 2번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틀렸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채용 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이지 정기 교육 내용은 아닙니다. 4번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맞죠. 5번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맞는 설명입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 5에 보시면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이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습니다. 공통 내용으로는 안화보위법 쓰개로 암기하시면 되고요.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정기교육은 추가적으로 폭염, 한파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채용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추가적으로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고 관리감독자도 안전보건교육이 정기교육과 채용시 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아닌 것은 벌써 3번 연속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오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300명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200명은 대상이 아니죠.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9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온 어업은 여기 11호에 나와 있죠.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400명이기 때문에 해야겠죠. 토사특감업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 200명이니까 해야겠죠. 1차 금속제조업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데 400명이니까 해야겠고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400명이기 때문에 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교육지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교육한다. 그래야겠죠. 2번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려운 내용에서부터 쉬운 내용의 순서로 교육한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내용에서부터 어려운 내용의 순서로 교육해야 합니다. 3번, 교육의 성과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교육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지식, 기술, 기능 및 태도가 몸에 익혀지도록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5번,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교육한다. 맞는 설명이죠. 교육지도 8원칙은 3번 정도 출제되었고요. 현재 포기에 있었던 5가지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3가지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중요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인상이 강화되도록 교육해야 하고요. 단순 암기보다 원리와 기능적인 이해를 통해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33번. 학습 지도 원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발성의 원리, 학습자 스스로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 맞죠? 2번 집단화의 원리, 학습자의 공통된 요구 및 능력 위주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 틀렸습니다. 집단화의 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사회화의 원리, 공동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한다는 원리, 맞고요. 4번 통합의 원리, 학습을 통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해야 한다는 원리, 맞고요. 5번 직관의 원리,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원리, 맞습니다. 학습 지도의 원리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하고요. 산업안전 일반에서 7번 정도 출제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집단화의 원리는 아마도 개별화의 원리를 반대로 설명하기 위해 함정을 넣은 걸로 보입니다.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원리를 말하고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던 목적의 원리는 학습자가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한다는 원리입니다. 과학성의 원리는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원리고요. 자연성의 원리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존중하고 학습자에게 압박감이나 구속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34번. 입식 작업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문제는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번.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 높이보다 낮은 것이 중작업에 적합하다. 맞고요. 2번. 작업대의 높이가 팔꿈치 높이보다 약간 높은 것이 정밀 작업에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일반적으로 고정 높이 작업면은 가장 키가 작은 사용자에게 맞춰 설계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고정 높이 작업면은 평균적인 키 사용자에 맞추어 설계합니다. 4번.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죠. 5번. 포장 작업에서와 같이 아랫방향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식 작업대가 적합하다. 맞는 설명입니다. 35번. 공기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보기 5개 중에 가장 넓은 것은 정답 5번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97.5, 암모니아 13, 메탄 10, 에탄 9.5, 프로판 7.4순이고요. 인화성 물질 폭발 하한계 및 폭발 상한계는 2번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이 많은 물질들을 모두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죠. 이걸 다 외운다고 시간을 할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출된 물질이나 연소 범위가 높은 것 위주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세틸렌이 가장 높죠. 97.5입니다. 36번. 시각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디지털 표시 장치는 정량적 표시 장치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디지털 표시 장치는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때 적합하다. 맞죠? 리을. 정성적 표시 장치는 대략적인 상태나 변화의 추세를 판정하는 용도로 쓰인다.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이동 지침을 가진 고정 눈금 방식은 수치 정보를 잘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틀렸죠?
반대입니다. 이동 지침을 가진 고정 눈금 방식은 수치 정보를 잘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산업안전지도사 바이블을 검색해 보세요. 감사합니다.